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10월 31일 금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강세가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은 약간 좀 바뀌었는데요. 어제만 해도 그 관세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그와 관련된 종목들 구체적으로 이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항공기 관련해서는 우리가 대한항공에서 미국 그 항공기 한 100대 정도 요게 금액으로는 한 19조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매입하기로 했고요. LNG 가스 여기는 이제 가스공사 관련이죠. 요것도 우리가 이제 양을 좀 늘리겠다 이런 얘기고 미국 그 전력망 구축 노후화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죠. LS 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한 4조 정도 또 투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고요. 조선 부분에서도 현대가 한 7조, 그 외에 삼성중공업이 정비나 보수 또 개조 이런 쪽에서 미국 시장에 좀 도움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그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는 이제 조선이라든가 전력망 관련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시장은 조금 양상이 다른 게 오늘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젠슨황의 날이다 이렇게 이름 지어도 될 것 같아요. 젠슨황이 한국에 큰 선물을 주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힌트만 자기가 주겠다고 그러면서 로봇 관련주 얘기를 했습니다. AI죠. 넓게 보면은. 그러면서 오늘 로봇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그룹으로 넘어간 후로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한 반년 이상 조정을 받다가 오늘 한 24% 올라졌습니다. 레인보우 로봇만 아니고 나머지 로봇 관련주들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한 2000포인트 넘게 올라가는 시장에서도 크게 이렇게 오르지 못하고 소외됐던 그런 테마인데요. 최근 들어서 상당히 강세를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네이버, 카카오, 또 도전비전은 오늘 보합이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LG CNS 같은 것도 오늘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AI 관련주들이 로봇을 비롯해서 그런 쪽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종합지수 보면요. 거래소가 오늘 플러스 0.5% 올랐습니다. 4107포인트. 종가로는 오늘 4107포인트가 최고치 같아요. 장중 최고치는 어제 그 급등을 했던 4146포인트가 장중 최고치입니다. 그렇지만 종가로 봤을 때는 오늘 4107포인트가 최고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코스닥도 오늘 1.07% 올랐습니다. 그래서 딱 900포인트 찍었어요. 그래서 코스닥이 오늘은 거래소보다 조금 강했는데 아마 로봇주들이 코스닥 종목들이 많죠. 그쪽이 강세를 띠면서 오늘 코스닥 지수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거래대금, 시장의 힘을 보여주는 지표죠. 지수보다 어찌 보면 거래대금이 더 중요한 지표일 수 있는데요. 오늘 거래대금은 거래소가 20조 7천억입니다. 어제 24조, 그제 22조에 비하면 한 4조 줄기는 했지만요. 20조를 넘어섰다는 것도 대단한 그 거래대금이거든요. 그래서 시장 활기로 봤을 때 전례 없이 그동안에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그 활기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볼륨이 그만큼 커졌다 이런 얘기죠. 코스닥은 9조 3천억입니다. 그러니까 10조에는 못 미치지만 코스닥 시장 규모로 봤을 때 9조를 넘어섰다 그러면 그런대로 시장 활기가 있다 이렇게 보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그 거래소 시장 규모가요. 9월 30일 기준하면 코스닥 거래소 합쳐서 한 3,300조가량 됐습니다. 근데 지금 10월 들어서 많이 올랐거든요. 제가 보기에 한 3,500조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만이 한때 우리를 추월했었습니다. 한 달 전에만 해도 대만 시총이 3,300조 됐거든요. 그래서 경제 규모는 또 인구도 그렇고 우리 절반밖에 되지 않는데 증권시장 그 시총을 따졌을 때는 우리를 앞섰다 그래서 한때 그 뉴스에 보도되고 그랬는데요. 이번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아마 한 200조 정도 대만 시장보다 조금 앞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만 시장은 TSMC 하나가 한 1,800조가량 됩니다. 그걸 뺀다고 그러면 우리가 비교할 수도 없지만
TSMC 시총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아마 그런 영향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에 우리 그 일본 그래프 한번 보시죠. 대단하죠? 아마 보시기만 해도 느낌이 오실 텐데요. 최근에 와서 이렇게 한 달 동안 그 상승 각도가 가팔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돈도 많이 들어오고 시장의 그 매수 강도가 강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하나 이렇게 뜯어보면 대개가 다 일봉들이 양봉으로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중에 계속해서 이렇게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대단히 강한 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분봉 한번 보시죠. 분봉으로 봐도요. 전체 흐름은 최근 한 5일 동안 이렇게 보면 상승 추세가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죠. 다만 어제만 이렇게 아침에 높게 붙었다가 살짝 이렇게 매물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 다시 이렇게 상승 추세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굉장히 강한 상승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 매수 주체별 수급을 보면요.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는 오늘 6천억 정도 매도 우위입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한 1,700억 매수 우위에 있어요. 이걸로 봤을 때는 그동안에 많이 오른 대형주들은 조금 팔고 있다. 반면에 좀 덜 올랐던 코스닥 쪽에 외국인들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개인들은 오늘 거래소 2천억 매도 우위, 코스닥 3천억 매도 우위, 개인들이 오늘 양시장에서 한 5천억 매도 우위였습니다. 반면에 기관들이 오늘 거래소에서 8,100억 매수 우위, 코스닥에서 1,400억 매수 우위했는데요. 9월 또 10월 중반까지만 해도 기관들은 계속 팔자 우위였습니다. 근데 지금 10월 말경에 접어들면서 기관들이 이렇게 대량으로 매수 우위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올라 있는 가격에서 기관들이 이렇게 매수에 들어오고 있는 것도 좀 특이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최근 그 누적으로 이렇게 따졌을 때 이렇게 보면은요. 오늘 같은 경우 오늘 여기 이제 7,200억 아까는 6천억 외국인들이 매도 우위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7,200억으로 나오죠. 이거는 장 끝나고 지금 현재 리얼타임으로 시간 외에서 거래된 것까지가 이렇게 포함이 돼서 그렇습니다. 외국인들 매도세가 조금 더 늘었죠. 오늘 7,200억, 어제 3,600억 매도 우위, 28일 날 1조 7천억 매도 우위. 그래서 최근 외국인들은 9월달, 10월달 합쳤을 때 한 15조가량 매수 우위하다가 요 며칠 사이에 그건 한 20조, 한 25조가량 매도 우위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만 하다가 최근에는 매도 우위로 이렇게 조금 바뀌고 있다. 요게 이제 추세적으로 좀 이어진다고 그러면 시장은 조금 주춤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지금 돈은 많지만 개인들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외국인들 요 매수 추이를 자세하게 봐야 되는데 어제 오늘 이틀간 계속해서 이렇게 팔자 우위하는 거는 시장이 조금 쉬었다 갈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크게 이렇게 빠지거나 그렇지는 않겠지만 매수 강도가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제 개인들이 아직은 자금이 넉넉하기 때문에 폭락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외국인들 매수세가 조금 이렇게 매도세로 바뀌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개인들은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개인들인데 9월, 10월에 개인들이 한 15조 넘게 이렇게 팔았습니다. 그랬다가 최근에 와서 28일 날은 2조 매수 우위, 30일 날 1조 6천억, 어제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개인들이 매수 우위하고 있고 외국인들은 팔자 우위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개인들이 이제 9월, 10월에 많이 팔아놨기 때문에 현금 보유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늘같이 이렇게 좀 주춤할 때 많이 좀 들어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이제 그렇죠. 오늘은 약간 프로세가 났기 때문에 오늘은 한 170억 정도 매도 우위입니다. 그래서 최근 시장 수급 구조가 약간 변화가 있다. 외국인들 매도세가 계속 이어지는지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국내 증시 자금 동향인데요. 먼저 이렇게 고객 예탁금을 보면 85조 9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이 늘어나는 그 추이가 갈수록 이렇게 더 가팔라지죠. 이렇게 그래프로 보시면 안 그래도 지금 4월 이후로 돈들이
50조에서 85조까지니까 근 한 35조가량 이렇게 늘어났는데요. 근래 한두 달 동안에 이렇게 돈들이 급하게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객 예탁금이라는 건 후행 지표거든요. 시장이 이렇게 좋으면 좀 뒤늦게 이렇게 들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장이 이게 빠질 때도 예탁금은 좀 뒤늦게 빠져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텀이 한 일주일에서 한 보름 정도 나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꺾이더라도 돈은 그대로 이렇게 늘어나는 경우가 많더라. 나중에 후행 지표로 빠지더라 이런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는 돈들이 대단히 이렇게 들어오는 속도가 더 빨라졌다. 그 규모도 더 커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돈이 들어오는 시장은 시장이 꺾일 수가 없다 이런 말씀 자주 드리는데요. 지금 시장이 그런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 고객 예탁금도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주식형 수익증권도 지금 191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 예탁금보다 오히려 펀드 쪽으로 들어오는 돈들이 훨씬 더 규모가 더 큰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4월 초순에 한 120조에서 지금 191조니까요. 단숨에 한 5개월 동안에 한 70조가량이 우리 시장으로 들어왔습니다. 펀드 쪽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가 하면 서학개미들 지금 미국 시장에 들어간 돈이요. 오늘 그 뉴스 보니까요. 10월 달에만 해도 한 60억 불 정도가 미국 주식을 샀다고 그럽니다. 60억 불이면 언론 계산해도 한 8조가량 샀죠. 근데 지금 우리 서학개미가 미국 시장 그 주식 보유 규모가요. 190조가 넘습니다. 한 4, 5개월 전만 해도 160조였거든요. 그냥 꾸준히 이렇게 늘어났는데 10월 달 들어서 특별히 이렇게 규모가 커졌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 달 만에 한 8조가량이 미국 주식을 샀다 이런 얘기인데요. 오늘 어떤 신문에서는 그렇게 분석을 해놨어요. 최근에 개인들이 9월 달에 한 15조가량 매도 우위했는데 우리 국내 시장에서 좀 수익을 낸 개인들이 미국 시장 쪽으로 진출을 했다. 아마 그러면서 10조가량, 한 8조가량이 미국 시장으로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해 놓은 기사도 봤는데요. 확인할 길은 없죠. 그렇지만 주식하시는 분들 돈이라는 거는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말도 어느 정도는 타당성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서 9월, 10월에 개인들이 많이 팔았는데 그 중에 일부가 미국 시장으로 들어갔다 이런 얘기인데요. 아마 수익률은 우리 국내 시장에 그대로 머물렀던 분들이 훨씬 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미국 시장 상승률보다 우리 시장 상승률이 훨씬 컸기 때문에요. 아마 미국 쪽으로 간 분들이 오히려 더 수익이 더 낮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해외 시장입니다. 다우 그림이 이렇습니다. 추세는 그대로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죠. 그렇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서학개미들이 10월 달에만 미국 시장 그 주식을 한 8조가량 샀다고 그랬죠. 그렇게 봤을 때 미국 시장 이 그래프 각도를 보면 우리 시장보다는 각도가 훨씬 더 못하죠. 우리 시장은 굳이 이렇게 그린다고 그러면 이 정도 각도로 올라갔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아마 9월 달에 우리 종목을 팔고 미국 시장으로 가신 분들은 수익률 면에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장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보다는 조금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나스닥 마이너스 1.5%. 어제 좋지 않았죠. S&P 500 마이너스 0.99%. 어제 그 메타 그 실적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못했다. 그래서 그 종목이 급락을 하면서 전체 빅테크 주식들에도 조금 영향을 줬지 않나 싶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마이너스 1.5%. 오늘 니케이 일본 시장 2.1% 올랐습니다. 우리 시장보다 더 강했어요. 그래서 전체 이렇게 추세로 보면 그래도 우리 시장보다는 그 각도가 조금 더 낮은 그런 모습입니다. 대만 마이너스 0.12%, 독일 마이너스 0.02%, 프랑스 마이너스 0.53%. 그래서 유럽 시장은 뭐 그렇게 크게 빠지지는 않지만 최근 우리 시장이나 미국 시장 상승세를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상해 마이너스 0.7%, 항생 마이너스 1.1%. 중국 시장은 최근 한 달간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네, 다음은 해외 시장 주요 종목들인데요.
오늘 미국 시장 그 시간외 거래 이렇습니다. 그런대로 괜찮죠? 많이 오른 것들은 아마존닷컴이 12% 올랐습니다. 지금 시간외에서 실적이 꽤 좋은 것으로 그렇게 나왔었죠. 반면에 메타 같은 경우는 기대했던 것보다 실적이 좋지 않다. 그래서 그래프 보시면 이런 모습입니다. 밑으로 이렇게 툭 이렇게 꺼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마존하고는 좀 비교가 되죠. 아마존이 오늘 시간외에서 12% 오르면서 이렇게 높게 형성된 것에 비해서 좀 비교가 됩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그런대로 실적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도 보통 뭐 많이 오른 거는 지금 시간외에서 애플 같은 건 2.3%, 테슬라가 0.3%, 알파벳이 0.9%, 다들 좋아요. 엔비디아도 1.1%.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간외 거래로 봤을 땐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나스닥 선물 보면 오늘 1.05%입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오늘 밤 미국 시장은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가장 두드러졌던 테마는 로봇주입니다. 로봇주들 제가 아마 금년 초부터 꾸준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별로 재미를 못 보다가 요 근래에 이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대표적인 소외주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로봇주 말씀드리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SPG 이 두 종목을 대표적으로 이렇게 자주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4%, SPG가 8.6% 올라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얘기 듣고 사신 분이 많으실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아마 수익률을 상당히 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제가 추천드리면서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IMF 외환위기 당시에 한 30개 되는 증권사 중에 가장 그 꼴찌가 국제증권이었습니다. 근데 그 국제증권을 삼성이 인수를 하게 되면서 지금 이제 결과 아시죠? 삼성증권은 미래에셋증권하고 가장 앞서가는 대표적인 증권사가 됐습니다. 규모도 엄청 커졌죠. 그냥 꼴찌 기업이 선두 그 증권사로 부각이 됐다. 이런 거는 뭐 다른 말이 필요 없죠. 삼성이라는 브랜드 가치가 그만큼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IMF 때 위험하기 때문에 돈들이 농협이나 우체국이나 또 한 군데 삼성으로 이렇게 많이 갔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증권이 그게 커졌는데요. 그만큼 삼성 브랜드 가치가 크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삼성으로 넘어갔다. 이 자체가 굉장히 큰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는 동안에 좀 가지고 가면 나중에 반드시 수익이 좀 많이 날 것이다. 지금 당장도 좋아 보이지만 앞으로 꾸준히 가지고 간다고 그러면 기대 이상의 수익률을 낼 것이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오늘 제 얘기가 맞는 것 같아서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한 24% 오르긴 했지만요. 주가로 봤을 때 그렇게 크게 오른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주춤하면 들어가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이제 가격대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24% 올랐다고 해서 팔 건 아닌 것 같죠. 제가 보기에는 한 몇 년은 가지고 가도 되는 종목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SPG도 제가 같이 이렇게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는 종목인데 SPG는 이제 감속기, 소형 모터 관련해서 예전에는 가전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이제 로봇 쪽으로 이렇게 수요가 많아지면서 로봇주로 이렇게 분류가 돼요. 그러다가 최근에 주가가 별로 재미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급락을 한 다음에 이렇게 뭐 그렇게 빠진 건 아니지만 별로 재미가 없었죠. 종합지수는 2000포인트가 올라갔는데 이렇게 재미가 없다가 요 근래 며칠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제 한 8% 정도 올라줬어요. 그래서 SPG는 로봇주 중에서 실적 면에서 가장 그 앞서가는 주식이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좀 들어가 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또 8%니까 그렇게 낮은 수치는 아니죠. 그래서 로봇 관련해서 제가 그동안에 꾸준히 추천을 드렸다가 별로 재미가 없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많이 올라줘서 제가 어느 정도는 좀 보답을 하지 않았나. 가지신 분들 오늘 모처럼 좀 재미가 좀 좋았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젠슨왕이 우리 국내에 들어와 있는데요. 오늘 시장은 젠슨왕 관련주들이 대단히 좋았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젠슨황이 미국에서 우리나라 오기 전에 공항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현대차, 또 네이버도 언급을 했어요. 그 외에도 LG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들이 오늘 그런대로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젠슨황 얘기 때문만은 아니고 그동안에 좀 덜 올랐기 때문에 순환매 차원에서 지금 조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쪽이 이제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는 최근에 신한, 하나, 또 삼성에서도 아마 얘기가 되고 있는데 ETF 지금 설정이 됐거나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수급면에서도 앞으로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대표 종목이라고 그러면 네이버, 카카오, 뭐 더전비주원도 이제 거기에 대표 종목으로 포함이 됩니다. LG CNS, 카카오페이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오늘 괜찮았어요. 네이버 이렇게 보시면 네이버는 뭐 내용을 다 잘 아시기 때문에 내용은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것 같고 그래프 모양이 이렇습니다. 최근 2000포인트 시장에서 이 정도 오른 것은 거의 안 올랐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죠. 그렇지만 이 추세 자체는 상승 추세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이 추세 하단만 오게 되면 반등해주는 그런 맛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한 5% 정도 올라줬는데요. 네이버도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좀 덜 올라준 좀 소외된 그런 주식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도 말도 많은 카카오인데요. 오늘 한 2.5% 정도 올라줬는데 이런 모습입니다.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어보면 요 추세 바닥은 조금 지켜주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죠? 그래서 최근에 시장이 강세를 띠고 있는데 카카오는 거의 못 올라 있는 정도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카카오도 네이버와 함께 같이 보셔도 된다. 어떤 분들은 네이버를 사야 되느냐 카카오를 사야 되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던데요. 그런 경우는 반반이 사면 되겠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반반이 사놓으면 평균적으로는 수익이 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더전비주는 오늘 보합 찍기는 했는데 지금 21선 살짝 이렇게 미끄러지기는 했지만요. 제가 보기에 8단계는 아니다. 조금 더 지켜볼 그런 종목이다. 더전비주도 이렇게 추세 이어보면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추세는 아직 깨지지 않고 있다. 요게 이렇게 깨졌다 그러면 그때는 조금 달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는 경계심은 갖되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주식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AI 소프트웨어 요 관련해서 ETF 지금 설정이 됐는데 더전비주원도 거기에 대표 종목으로 이렇게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직은 섣불리 팔 건은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 외에 LG CNS도 거의 못 올랐는데 오늘 한 5.2% 올라줬어요. 근데 하락은 이제 조금 저지가 되는 것 같죠. LG그룹의 IT 전담 기업이죠. 최근에 이제 클라우드 설비 관련해서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도 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닥은 좀 다지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 모양이 양봉들이 이제 오늘 또 좀 길쭉하게 났고 이틀 전에도 길쭉하게 났습니다. 또 어제는 음봉이 이렇게 길쭉하게 났는데요. 그만큼 시장에서 조금 활기를 좀 띠고 있다. 좀 관심을 좀 끌고 있다. 이렇게도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요 가격대에서는 제가 보기에 좀 하방이 좀 저지가 되지 않나. LG그룹 내에서는 아주 실적주로서 어찌 보면 알짜 기업입니다. 근데 최근에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이렇게 보셔도 된다. 그래서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는 네이버, 그 다음에 카카오, 더전비주원, LG CNS, 뭐 카카오페이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같이 이렇게 보되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기 때문에 현금 가지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쪽에도 조금씩 이렇게 들어가 보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 제가 증권주 이렇게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은 한 보합 정도에서 끝났습니다. 이제 그 중에 제가 미래에셋증권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다른 증권사들도 비슷합니다. 업황은 미래에셋 말씀드리는 이유는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만큼 수혜도 좀 크지 않겠나
그것도 있고 이제 자사주가 한 24% 정도 되거든요. 그런 호재도 앞으로 이제 가시화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제 미래에셋 말씀드리는데요. 증권주 전체로 봤을 때 지금 거래 대금이 평소에 비해서 한 두세 배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키움증권 같은 경우 3분기 실적 발표된 거 보니까요. 작년 동기 대비했을 때 한 50% 정도 실적이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던데요. 아마 다음 분기는 제가 보기에는 실적이 한 두세 배 정도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래 대금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자기들 매매하는 것도 수익이 많이 났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수수료 수입이라든가 이자 수입 이런 것들도 평소에 한 두세 배 정도는 늘어났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업황이 이렇게 많이 좋아진 것에 비했을 때는 주가가 좀 덜 오른 감이 있다. 증권주라는 거는 항상 종합지수 상승률이 한 두세 배 정도 올라주더라. 제가 이제 그런 경험까지도 이렇게 곁들여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프 보면 앞에 고점을 아직 최근에 이렇게 조금 넘겼습니다. 한 5개월 정도 이렇게 횡보하다가 최근에 이렇게 앞에 고점을 넘기면서 신고가를 냈는데 지금 가격대에는 매물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수급상으로도 상당히 몸이 가벼워진 그런 모습이다. 증권주는 전체 종합지수 오른 것에 비했을 때 이 정도는 거의 못 오른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실적이 많이 좋아진다고 그러면 그 전에 주가는 상당폭 올라주지 않겠나. 최근에 시장을 끌어가는 주도주들은 수익률이 워낙 낮기 때문에 쫓아가기는 좀 부담스럽죠. 더구나 외국인들도 조금 매도 우위로 이렇게 돌아섰기 때문에 그런 쪽에 이제 들어가기보다는 좀 덜 올라 있는 이런 쪽에 실적이 좋아지는 증권주 같은 이런 쪽에 조금 눈길을 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종목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전체 시장 관련해서는 크게 봤을 때 시장의 상승세는 변함이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그동안에 9월, 10월에 외국인들이 한 15조 넘게 계속해서 이렇게 매수 우위했습니다. 근데 최근 한 며칠간은 외국인들이 이렇게 28일 날은 한 1조 7천억 정도 매도 우위, 어제는 한 3,600억 매도 우위, 오늘은 한 7,200억 매도 우위입니다. 그러니까 요 근래 며칠간 외국인들이 좀 매도 우위하고 있는 거가 조금 눈에 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판다고 해서 장이 이렇게 바로 꺾이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상승 추세가 조금 둔해질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이제 개인들은 오히려 9월, 10월에 많이 팔아놨기 때문에 개인들은 오히려 그 매수 강도가 더 커졌어요. 28일 날 2조, 30일 날 어제죠 1조 6천억 이렇게 매수 우위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기관이 좀 뒤늦게 매수를 하면서 오늘 같은 경우도 한 7,800억 매수 우위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팔고 있지만 개인들이나 기관이 이렇게 받아주면서 상승세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지만 최근 시장을 끌어왔던 주체가 외국인이라고 봤을 때 외국인들이 조금 이렇게 팔자 우위하는 거는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오늘째 이제 3일째 팔고 있는데 요게 이제 계속 이어진다고 그러면 시장은 조금 쉬어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프나 이런 거는 여전히 변함없이 굉장히 강한 모습입니다. 개인들 자금도 꾸준히 오히려 더 이렇게 강도가 더 세지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수급에서 이상이 없지만요. 외국인들이 이번 시장을 이렇게 부추겼다고 봤을 때 팔고 있는 거는 우리가 조금 주목해서 봐야 된다. 오늘까지는 3일째지만 다음 주로 넘어가서 계속해서 판다고 그러면 그때쯤에는 그동안에 좀 수익이 났던 종목들도 일부는 좀 이렇게 이익 실현해도 되는 그런 지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 초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장까지는 상승세가 이상 없이 그대로 이렇게 유지가 되는 굉장히 강한 상승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이 10월 말일인데요. 10월 마지막 밤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